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위클리. 권영찬 씨, 네. 요즘에 이태백이 늘면서 대부분이 인구론이라 문송합니다라고 해요. 아니 이게 웬 앞뒤가 안 맞는 외계어란 말입니까? 이태백은 쉬고 문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이걸 빗대어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20대의 태반이 백수라서 이태백, 인문계의 90%가 논다고 해서 인구론, 거기에다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문송합니다가 나왔다고 해요. 이야, 이거 참 듣고 보니까 씁쓸한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네. 답답하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스펙태클입니다. 제가 스펙타클은 들어봤어도 스펙태클? 뭔가 스펙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스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스펙 쌓기를 멈춰라 그래서 한 대기업에서 스펙을 태클하자 이 신조어인데요. 오죽했으면은 이 스펙을 이렇게까지 쌓아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스펙 쌓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스펙에 관련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높아지는 취업문의 취준생을 더 괴롭게 하는 건 스펙. 8대 스펙에서 이제 12대 스펙까지 스펙 어디까지 쌓아야 하나? 스펙 대신 역량 중심의 인재 채용 바람이 불고 있지만 걱정스럽기만 한 취준생들.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진짜 필요한 스펙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정현, 이수경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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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웨이 박우식입니다. 네, 요즘 이 대기업이나 각 기업에서 스펙을 탈피해서 역량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구직자들은 스펙을 좀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취직을 할 때 스펙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경 씨는요? 저는 역량을 본다는 말이 결국 스펙을 본다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학생 신분에서 제 역량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스펙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스펙 못하러 근데 쌓아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 때도 물론 뭐 학점 중요했고 우리 때 어학연수 가면 아주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다른 게 요즘에는 12개나 있다고 합니다. 스펙이 뭔지 제가 조사했는데 학력, 출신 학교, 전공, 어학연수, 어학성적, 자격증, 공모전, 동아리, 사회봉사 끝이 없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스펙을 좀 박 대표님 쌓아야 되는 겁니까? 네, 최근 이제 뭐 이런 스펙 쌓기가 좀 가열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 이제 신입 사원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펙 쌓기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측면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업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대학 중퇴자거든요. 근데 현재와 같은 채용 시스템으로 우리가 스티븐 잡스와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펙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요즘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스펙 초월, 스펙 타파 이런 이제 채용 시스템도 공채와 별도로 이제 운영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스펙 쌓기가 오히려 불필요한 그 비용을 너무나 이제 낭비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중심의 채용들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이러한 채용 트렌드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스펙 쌓기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좀 더 필요한 스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자 간의 경쟁이나 이 스펙 쌓기 경쟁이 또 과열을 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경쟁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최근에 친해진 언니가 취준생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1학년 때는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2학년 때는 공모전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네, 3학년 때는 학교 리더스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런 불안감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수경 씨는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스펙 왕으로 평가를 받는 친구가 있는데 자격증이 8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개도 없는데 저는 스펙 왕이란 얘기할 때 순간 수경 씨가 그렇다는 줄 알고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멘토로 삼는 친한 형님이 엄용수 선배예요. 왜냐면 네. 코미디 협회 회장님이시고 형님 스펙 쌓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형님이 영찬아 난 스펙 모르고 결혼하면 이혼하니까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상담
코칭을 해보니까요. 학생들을 보니까 불안한 학생들이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주위에서 많은 시선을 하고 특히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하니까 한 학기를 연장하는 거고요. 네. 또 누군가 뭐라고 했는데 나 혼자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뭔가 하나 자격증을 딸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안증에 네. 빠지지 말고 그걸 좀 내가 할 만한 것만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 좀 아쉬운 네. 생각이 들어요.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안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측면들인데 이게 취준생들이 왜 불안하냐 하면은 이 취업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취업 시장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NCS 채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큰 세 가지의 어떤 외부 환경들이 기업 채용 트렌드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있냐면은 크게 저는 직무와 실무에 준비된 인재 형태로 채용을 하겠다. 이게 기업에서는 큰 흐름으로 이게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성적 취업 준비가 아닌 채용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취업 준비가 지금 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기업 인사 담당자 4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말한다. 진짜 필요한 스펙 베스트 5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점수를 5점으로 해서 저희가 매긴 순인데 과연 어떤 정답들이 있는지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짜잔! 어학연수. 어학에 대한 능력이 좀 높아지면 입사를 할 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0대 대기업들의 인재상을 보면 한 약 60% 정도 어떤 인재상이 들어가 있냐 하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기업에서 이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어학적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측면들이 이제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학 연수 경험 자체가 이제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요즘은 이제 어학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굳이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취업 준비생도 국내 토종 순수한 토종 국내파지만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어학 연수와 좀 더 이 같이 대등하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학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차별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또 토익 점수도 웬만해서는 내밀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개그맨 누구가 토익 점수 얼마? 또 뭐 연예인 누가 토익 점수 얼마? 그래서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때는 토익 점수 얼마 이상이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현 씨나 수경 씨 요즘 도대체 얼마나 토익이나 그런 거를 점수를 따야지 뭐 스펙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졸업 요건에도 토익 점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맞다. 요즘은 네, 그렇잖아요. 특정 몇 점수까지 점인가요, 그 학교? 저희 사회과학대가 700점대였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웬만한 기업에 입사하려면 800~900점대는 그냥 기본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좀 좋은 대기업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900점대 중후반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취업문을 뚫은 신입사원의 스펙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5년 하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기업 14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스펙이 학점 3.5점, 토익이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721점이 그래도 나왔고요. 높네. 네, 자격증이 2개 보유까지 나왔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실 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취업 준비하는 세대를 당군일의 스펙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취업 컨설팅 관련한 일을 한 지가 지금 벌써 횟수는 6년째인데 갈수록 스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요즘에 이제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사라든가 커말 이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가산점을 주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겨나는 것 네. 같습니다. 요즘에는 토익뿐만 아니라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영어 말하는 시험이 더 강세래요. 어떤 일부 대기업에서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자격 제한을 둬서 그 이하는 지원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 친구 나이 대가 이제 48, 9, 뭐 50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빠른 사람은 이사도 하고 빠른 사람은 그래도 간부급인데 우리들끼리 술 먹으면 그래요. 영찬아, 우리 옛날 요즘 같았으면 우리 취업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스펙이 본인들이 보더라도 네. 어마어마하게 취준생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만 해도 굉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우리는 왜 그런 세대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요? 네, 그래도 나이만 보면 참 부러운 나이인데요. 네. 자, 4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입니다. 짜잔. 네. 학점. 점. 네, 인류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사라진 지 좀 오랜데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이런 학력이 높은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고학력 지원자가 나오면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현장에서 어차피 뭐 고학력,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다 해서 바로 뭐 부장부터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시켰어요. 복사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회식을 했는데 자기 혼자 꿍하게 앉아있어. 차라리 그러느니 좀 거기보다 뭐 고 밑에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대학도 오히려 현장 경험이 뛰어나고 너무 친화력도 좋은 거. 그럼 나도 내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사실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학력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포지션은 뭐 고졸자가 적합하다, 아니면 전졸자가 적합하다, 뭐 대졸, 뭐 아니면 석사, 박사 수준에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좀 가잉된 학력자가 지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어떤 연봉이라든가 업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조기 퇴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네.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전공이라던가 뭐 직무에 관계없이 일단 이력서를 넣고 입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좀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통은 전공과 직결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결격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능할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직자분들이 채용 공고를 좀 꼼꼼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지원 자격이 있고 우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도 전공을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서. 그러면 그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당 전공자를 기업에서는 이미 뽑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항상 되기 때문에 다른 전공자가 지원했을 때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대한다고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전공자를 우대한다. 그럴 경우에도 그 전공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다 그 전공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지원했을 때에는 그 전공자보다 다 객관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다 직무 관련 경험들이나 자격증이 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더 차별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제한이 없는 직무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공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뭐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 전공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어떤 그 직무라든가 회사의 사업 아이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선호되는 전공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합격은 되더라도 좀 자신의 성향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이건 결혼이나 똑같아요. 내가 빨리 급하게 결혼한다고 싫은 사람이나 아니면 조건만 벗으면은 거의 이혼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장급이나 관부급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막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는 괜찮습니다. 전공 괜찮은데 내 성향이 밝은 일을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간다. 또 내가 꼼꼼한 거를 못 하는데 꼼꼼한 거 가는 건 언젠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이제 네.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라던가 또 전공도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진짜 필요한 스펙 3위는요. 짜잔. 직무 관련 경험. 사실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하면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사회생활 경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합격에 도움이 좀 되는 사회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회계 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뭐냐면요. 계산에서부터 사장님 대행을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나 아니면 관리직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전혀 뜬금없이 나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관련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하나 하더라도 내 직무, 내가 바라보는 미래와 좀 관련된 일을 하면은 그래도 그게 좀 경험 삼아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닙니까? 진짜 우리 그 건 대표님이 이쪽 취업 컨설팅을 하셔도 잘하실 것 너무 같아요. 잘하시니까. 굉장히 잘 말씀해 네. 주셨고요. 저도 이제 그 직무 관련 경험은 최근에 기업 채용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목표가 일단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목표에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의 성격, 그다음에 직무의 내용을 좀 이해한 다음에 그 직무 내용과 유사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를 희망한다 그러면 마케팅 관련 공모전의 경험을 해보든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인턴 경험을 해보든가 이건 굉장히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서류를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즘 면접에서도 역량 면접이라는 걸 하는데 역량 면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직무 관련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사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내가 경험을 기반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만 가면 뭐 할 것도 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보니까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 가서 더 치열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네. 요즘 이제 여러분 시중에 보면 스터디 카페라는 거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많이 생겼냐면 취업 준비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그 스터디 카페에 모여서 스터디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어학 스터디뿐만 아니라 취업 스터디 이런 거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취업 스터디 관련한 활동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특히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좀 더 특화된 스터디 활동 같은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분야에 지원하는 분들 같으면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케팅 학회를 조직해서 뭐 운영을 해보거나 뭐 유통 학회, 뭐 우리 수경 씨가 이제 MD 쪽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관심 있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관련 업계 조사도 하고 MD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 같이 쌓는 활동들을 하는 것은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빠요.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정현 씨나 수경 씨도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좀 스펙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활동이 학교 홍보대사 활동이에요. 네,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2년째 하고 다시 있어요. 보이네. 근데 저희가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투어 활동이에요. 근데 이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약간 의사소통이나 발표 능력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경 씨는요? 저는 꽤 다양한 걸 해봤는데요. 영어 회화 스터디도 해봤고요. 그리고 환경봉사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D 관련된 스터디도 했었어요. 역시 경험이 구체적인 합격할 것 경험들이 좀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 관련 조사가 또 있습니다. 자료가. 네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취준생들은 평균 5.2개 스펙을 준비하고요.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스펙 1위는 토익이라고 합니다. 토익 외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52%가 얘기했는데요. 평균 교육 수강 비용은 130만 4천 원이고요. 와, 네. 돈과 시간을 근데 취업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네. 와. 진짜 요즘 취업하려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시간 또 부수적으로 또 비용도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짜잔. 직무 관련 교육. 네, 직무 관련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요즘 기업에서 이 직무 능력 채용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정작 취준생들이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특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NCS 기반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다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그래서 내가 그 교육을 안 받았으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기업 해당 직무 명세서를 미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공기업의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공지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보고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 수준이라든가 교육 내용들을 미리 이해한 다음에 수강 신청할 때도 그것을 이제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산업교육원 같은 데서 뭐 플랜트 교육이라든가 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도 이수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경 씨가 MD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될까요? 그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좀 민간 사설 교육원 같은 곳이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MD 같은 경우에 사설 교육원에서 돈 주고까지 교육받을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에서의 어떤 그런 수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경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네. 마케팅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굳이 어느 곳에서 교육을 안 받다고 해야 되더라도 내 직무 관련 실력을 높이는 거는 수경 씨가 올해 2016년 트렌드면 1월 달에 어떠한 상품이 각 분에서 그 구보다 때 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할 것이다라고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그거를 한 2년, 3년 꾸준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와 함께 전문 기관에서 했던 거랑 같이 한번 토탈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뽑는 사람이요. 와, 이거 기가 막힌 천재가 아이디어맨이 돌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스펙 쌓는 거와 함께 또 다른 걸로 내 경력을 늘려보세요. 한번.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 끝나고 500원 지금 500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네. 근데 그 학생들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수경 씨 지금 4학년인데 휴학을 했잖아요. 네. 휴학을 한 걸 좀 후회하지는 않는지 혹은 또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지금 놀고 싶어서 휴학을 했는데요. 야, 네, 금수저네, 저희- 금수저. 이게 저의 마지막 자유다라는 생각으로 휴학을 맞네요, 딱 그거는. 해버렸는데 네. 후회가 많이 돼요, 사실.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휴학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다 졸업을 했고 이미 이번에 인턴 붙어서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뿐. 네. 정현 씨는 이제 4학년이 되면 휴학을 해볼 생각 있으세요? 저는 4학년 되기 전에 지금 2년 동안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와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휴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 때 여행을 하고 휴학은 최대한 안 하는 걸로. 네. 선배님 말씀드리면 네. 안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1위 남았는데요. 네.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기업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다. 아, 네. 사실 기업 직무에 맞는 자격증 굉장히 중요한데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채용에는 좀 유리할까요? 그 해당 직무에서 확실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면 확실히 취업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직무에서 공인농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사직무에서 취업하는데 좀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나 재무 분야 쪽은 회계사나 세무사, ARCPA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든가, 뭐 특허 쪽은 변리사, 그다음에 이제 제약회사 쪽은 약사, 뭐 이런 이제 그 해당 직무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 확실히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공대 쪽 출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학 전공 관련한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취업에서 일정 부분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요. 금융 쪽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자격증 뭐 워낙 다양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금융 관련 지식을 어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자격증 장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에서 자격증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자격증은 기업에서 전혀 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류 전형에 있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제 좀 현혹되거나 그런데 취득하는데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우리 수경 씨 친구가 자격증을 8개 취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건데 그게 취업에 도움이 좀 됐나요? 그 친구분은? 그 친구가 아직 졸업할 그 학기가 안 돼가지고 신입 공채는 못 넣었는데 이번에 인턴 넣은 거 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자격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아직 자기 꿈도 못 정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방향도 안 잡힌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현 씨나 수경 씨가 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은 있을까요? 저 아직 없습니다. 너무 해맑게 얘기해서. 그게 자격증입니다. 네. 수경 씨는요?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한량 같은데 저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취업을 위한 게 아니고 취미 생활로 그냥 운동을 좋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스포츠 의료 쪽으로 MD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홈쇼핑에 가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현 씨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그 한 대학의 홍보대사를 2년 이상 맡았다. 그건 또 학교에서 일정 부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업 갈 때 스펙이 됩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사 담당자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으로 생각을 하는 항목은 자격증과 직무 관련 교육,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니까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스펙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3명,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대답. 탈스펙, 무스펙 채용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스펙도 골라서 준비하자. 많아서 불이익 보는 잉여 스펙 베스트 5. 취업 포털 사람이니 기업 인사 담당자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화도탈 잉여 스펙 베스트 5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기 나왔었지만 무분별한 자격증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날카롭네요. 네. 저는 뭐 창업이라던가 사업, 좀 어린 나이에 할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도 굳이 저는 어떤 분들 수료증 쫙 봤는데 사실은 네. 그게 돈 내고 일정 부분 다니고 아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웬만큼 다 네. 드리는 게 근데 기업들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쫙 하면은 아, 이 친구 정신 못 차리는구나라고 안 네.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 짜잔. 제2 외국어 능력. 오? 23.3%. 이거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가 가능할 때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나 직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직무가 아닌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굳이 뭐 제2외국어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좀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할 수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직무나 산업 분야는 일단은 뭐 해외 영어, 뭐 무역 쪽이나 상사, 그다음에 이제 해운 회사라든가 뭐 항공사라든가 요즘 유통 관련 회사들도 제2외국어, 특히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좀 제2외국어를 하면은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즘은 중국에 유학 갔다 온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기업에서 수요보다도 공급이 좀 많아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시장에 그 공급이 안 돼 있는 언어, 조금 약간 희귀한 언어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있어요. 차별화하는데 방법이 희귀한 있어요. 언어면은 어떤 뭐 베트남어,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어, 네. 뭐 예를 들면 뭐 태국어라든가 스페인어, 뭐 이런 쪽은 아직 뭐 많지는 않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이제 제2외국어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직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것도 또 해당하는 기업이 쪽 그쪽 지역의 네. 사업을 좀 넓혀 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수경 씨나 정현 씨는 영어 말고 또 다른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없네요, 진짜. 네, 홍보대사 갖고 될 것 같아요? 수경 씨는요? 저도 없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2외국어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쪽은 좀 배워보고 싶다. 외국어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뭐 있으세요? 저는 방금 어떤 중국어 좀 이제 안 해도 네. 된다 하셨는데 전 중국어가 좀 필요하다 느꼈던 게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큰 곳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면 네. 전 중국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경 씨는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는 게요. 네. 최근에 연예인들을 한국에서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요. 싸이 씨가 네. 중국에서 강남 스타일을 전부 콘서트 하면 6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런데 최근에 홈쇼핑에서 하나가 대박 나면 꼭 중국과 연관되거든요. 베트남과. 그래서 만약에 수경 씨가 중국어를 한다면 모든 홈쇼핑은 중국에 다 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중국어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주말에 그 헬스앤뷰티 스토어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중국인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세요. 근데 다른 나라 분들은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인 손님들은 영어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2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인사말이랑 자기소개 몇 마디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 독일인 고객이 오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독일어였거든요. 그냥 구춘탁
뭐 이하이스의 수경, 뭐 누비스자신 이 정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지금 저도 좋아요. 네, 잉여 스펙 베스트 5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4위 이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짜잔. 수상경력. 수상경력? 수상경력. 근데 사실 수상경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직무와 무관된 여러 가지 수상 경험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직무에 초점을 맞춘 어떤 그런 이제 그 포상이나 수상 경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뭐 수상이나 포상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좀 더 직무와 좀 더 직결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수상 경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세계 미술 청소년 미술 대회에서 동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대회 출품을 했는데 동상을 받아서 근데 그게 쓸모가 없는 거죠. 쇼호스트 공채를 봤을 때도 그렇고 MC 시험을 봤을 때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 아내는 고향이 전남 영광인데 영광 굴배가시 출신이에요. 현대택배 덕분에 물론 굴비는 싸게 지금도 먹고 있지만서도 근데 뭘 지금 이제 승무원이 되긴 했지만서도 그러니까 왜 연예인이 된다는 분들 보면요 사실은 지역마다 무슨 아가씨, 자두 많아요. 아가씨, 뭐 가지 아가씨, 사과 아가씨, 딸 아가씨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사실은 누구나 다 하면은 진선미는 된다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연예인이나 모델한테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바라는 스펙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경 씨도 수상 경력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사실 수상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글짓기상이라던가 그런 건 많죠. 그렇죠. 그런 거 많죠. 백일장 이런 거. 근데 좀 대표적인 수상 경력은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자잘하게 동상 이렇게. 동상, 돈을 자잘한 게 되게 동상 자잘한 정도면 뭐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동상을 다 가져가는데. 우리 정현 씨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해서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대학교에 가면은 상을 받을 기회가 딱히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한 교양 수업에서 그 조별 과제를 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그걸 학교 전체에서 이제 대회를 열어서 우수상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쓸모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대표님은 상 좀 많이 타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서예를 해서 아, 서예 대회에서 우와. 저랑 좀 어울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웅변. 네. 아, 네, 그리고 좀 그러시구나. 대학 시절에 댄스 경연 대회에서 진짜요? 정현 씨 갑자기 제가 아니 그 속초 해수욕장 댄스 경연 대회 속초 해수욕장 댄스 네. 여기 잠깐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스펙을 써놓지 말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음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또 이제 99년도 대학교 안타깝네요. 4학년 때, 3학년 때 그 테크노 댄스. 테크노 댄스요? 다 참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조금만 모 좀 나이트 보여주세요. 클럽에서 나이트클럽의 네, 일등에서. 테크노 댄스 네. 대회에서 그런 뭐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많으신 것 네. 같은데요. 보기에는 없으실 줄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너무 이게 우리 MC님께서 근데 굉장히 좀 불필요한 수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근데 계신 거죠. 인사업마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 네. 교육할 때 제가 이제 또 뭐 분위기 이제 좀 풀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또 테크노 댄스나 이렇게 네. 쳐주면 직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또 궁금해요. 저는 대표님께서 밥상 같은 거 받으셨을까 봐 걱정하고 여쭤봤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요. 이런 뭐 과도한 경직 스펙 쌓기가 결국은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잣대 기준이 되고 네. 또 공무원 시험 볼 때 사실은 공무원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경쟁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생각도 근데 들죠.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 기업과의 스펙 쌓기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보면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을 잘 몰라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다 보면 뭐 고작 아는 회사가 삼성, 현대 정도 뭐 아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에 어떤 적합한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비중 있게 보는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역량들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중시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인재상과 기업 문화의 적합성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비중 있게 보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명문대 출신들 자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중견기업의 인사팀에 있을 때에는 인사팀의 중요한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수 인재 확보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이제 그 출신 대학교 출신자들 얼마나 우리가 채용했느냐가 인사팀의 어떤 성과 지표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견기업이나 이런 벤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직무에 바로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오히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는 측면이 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두 학생이 이렇게 지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또 스펙에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특히 이제 저희 방송 프로그램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직업과 관련된 방송이고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많은 취업 정보도 얻었겠지만 네. 다양한 이제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상당히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어서 3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짜잔. 창업 및 사업 활동. 왠지 좀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절박함이 떨어지는 것 저는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왜 이해가 되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람들의 성향을 연구하는 이제 상담 코칭학 교수다 보니까 사실은 집단 문화에 잘 익숙하지 못한 분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독특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 사업을 활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문화, 마케팅 문화 그 관련 부서가 아니면은 이 친구 동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다들 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네. 다들 영표할 때 X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까, 대표님? 근데 조금 그거는 좀 제 생각과 좀 틀리고 아니면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히려 이제 요즘 이제 정부에서 청년 창업 많이 이제 육성을 하고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젊은 층들이 저는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뭔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네. 오히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도했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고 뒤늦게 취업 시장에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스펙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창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했던 경험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국내 굴지의 탑5 안에 드는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런 이제 창업이나 이런 경험들을 오히려 좀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를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설문조사에서 10명 중에 3명이 감점 등 이 불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높은 연봉 조건을 요구를 할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요. 이게 1위를 차지했고 이 실무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력서 채우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라는 답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들은 곧 스펙이 양보다는 질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뭐 무분별한 묻지마식 스펙 쌓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채용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채용 트렌드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취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험들이나 교육을 미리 이제 이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부분들의 직무 내용들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 직무 소개에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직자들을 좀 보다 보면 나는 무조건 대기업만 들어가겠다. 그리고 오로지 공무원 시험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외골수처럼 공부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2년째 취업 준비 중인 선배가 있는데요. 무조건 대기업만 고집해요. 그 이유가 첫 직장이 좋아야 이직도 쉽고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현 씨는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요.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그렇게 고집을 하면은 네. 눈이 높아서 취직을 잘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전 오히려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어떤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온 게 명확하다면 저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뭐 가실 분은 가야죠.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전부 연예인 한다고 스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부 연예인 한다고 해서 바쁜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대기업은 한정돼서 정말 시중생의 몇 %밖에 못 들어가는 게 사실은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왜 저는 걱정을 하냐면은 최근에 코스닥 뭐 시가총액 1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돼갖고 지금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뭐 스톡 옵션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미 삼성이나 큰 기업들은요 인원 적체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가실 윗분들이 딱 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기업 가실 분은 좀 가셔도 되는데 대기업만 하다가 4년째, 5년째 하다가 다른 데도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내 목표만 뚜렷하면은 오히려 작은 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잘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왜냐면 전부 대기업 가면 중소기업은 누가 갑니까? 네. 근데 사실 요즘 또 공무원 시험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들 간의 급여 격차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선호 현상, 나름대로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이후에 연금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시험에 이제 그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하다가 적정 연령이 넘어버리면 일반 사기업 취업은 더 이제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졸업 이후에 공백 기간이 길어지거나 오히려 이 적정 연령,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적정 연령을 넘은 사람들이 신입으로 채용했을 때는 불이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만화도탈 잉여 스펙 베스트 5 2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고급 자격증. 48.9%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했는데 좀 전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진짜 필요한 스펙 1위에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지금 고급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어요. 근데 고급이라고 하면 보통 제 생각에는 제가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드라마가 아닌 이상. 제가 회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시는 건 아니겠죠? 회계사 회계사로. 자격증을 회계 업무하시는 거겠죠? 아, 저는 제빵사로 근무를 하시는데 회계사를. 아니 회계사 갖고 계신 분이 제빵사를 하지는 않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고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잉여 스펙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좀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계사 같은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연봉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봉 수준을 맞춰주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계사 채용이 조금 부담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채용해도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연봉 수준을 맞춰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이냐 안 다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여기 만화도탈 잉여 스펙 아니 사실은 제2외국 잘하면 좋아요. 네. 수상 경력도 많으면 좋고 창업 대학에서 시장도 받고 고급 자격증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정한 건 혹시 왜냐하면 또 취준생들이 아니 언제는 외국어 공부해놓고 또 언제는 자격증 따내놓고 이거 무슨 소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분들에 의한 그냥 앙케이트 조사니까 여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힘내시고 대신 혹시 두 분은 주위에서 너무 고급 자격증도 떨어지는 경우를 봤다 뭐 그런 경우 있으세요? 미국에서 주최하는 보험 관련된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험 관련된 회사를 전부 다 떨어졌던. 아, 그럴 있어요. 수도 있나 봐요. 네. 스펙이 이렇게 많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는 스펙을 갖고 있을 때 회사에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연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주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계속 이 로열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에 부담이 좀 대해서 될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그 해당 직무에서 네. 오히려 이제 초과되는 그런 가잉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네. MC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제가 주위에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아.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공무원 시험 볼 때 구급 공무원 때 대학교 졸업에다가 대학원 졸업하시는 분도 사실은 구급 공무원부터 안정되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스펙이 높다 보면은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상전을 모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늦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강조하시는.
네, 취업부터 사람이니 기업 2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업 4곳 중에 한 곳이 지원자들의 스펙이 요구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평가 시에는 스펙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인 82%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스펙 대신에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게 책임감이나 원만한 인간관계, 뭐 인성 이런 요소를 좀 많이 보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이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건 뭐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가 저도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설문조사 오면 사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떤 직무 경영이나 학력 조건을 가지고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너무 그냥 방송용으로 그렇죠. 설문. 예, 약간 이제 그런 측면 이제 왜냐 인성적 요소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우리가 수경 씨나 정연 씨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면 누가 더 강한지 어떻게 그걸 그렇죠. 판단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로 사실 뽑는다라는 것은 조금 제한적인 참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더 우선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그 참고해서 같이 본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 탈스펙 채용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대기업들 최근에 보면은 이제 SK 같은 경우,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네.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최근에 이제 뭐 애경 같은 그 회사들도 스펙 타파 채용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 거기서는 아예 스펙을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뭐 졸업학교 뭐 토익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오히려 이제 오디션 비슷하게 자기 PR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이제 어필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어떤 기업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기업들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정말 그 회사의 어떤 혁신과 창의적 인재를 또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권영찬 씨는 또 회사를 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솔직하게 네. 스펙을 보시는지 아니면 인성을 보시는지. 저는 스펙 안 봐요. 아. 인성을 보는 게 사실은 많은 교수님들이 메일을 주세요. 근데요, 그분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많고요. 저보다 더 훌륭했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 통제를 안 따라줘요. 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마음이면 사실은 박 대표님은 저보다 또 연배는 또 아리시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 모르는 스펙은 제가 같이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성은 못 바뀐다는 건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이분이 착하거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은요, 굳이 제가 같이 가면은 따라올 수 있는데 스펙만 있고 착하지도 않고 열심히 안 하는 분은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기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네. 인사 담당자한테 부탁하는 건 뭐냐면요, 스펙 물론 중요하겠죠. 기준적인 객관적인 잣대가 돼야 되는데 스펙이 높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을 한번 좀 봐달라는 얘기죠. 네. 근데 오늘 이 스펙에 관련해서 정말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스펙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나만의 스펙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그 고급 개인기인 닭소리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말고 저는 또 다른 개인기를 오늘 준비를 네네네. 해왔어요. 제가 이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아주 잘 맞는 개인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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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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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하시잖아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게 개인가 아니었어요? 응용을 네. 할게요. 랭킹 쇼 자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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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쇼 자비클리. 자 위클리 MC 10년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음정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저희 개인기거든요. 얼마 네.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 안 했어요. 저는 뭐 시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 대표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잡 위클리. 아니 랭부터 시작하셔야죠. 랭키쇼 랭킹. 아니 그거를 저 커리어 코칭하는 대표님으로 왜 따라하십니까? 아니 그럼 우리 이미지가 해보고 싶죠 지금. 막 먼저 하고 있는데 수경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전? 랭킹 쇼 자비클 랭킹 쇼 자비클. 쉽지 않죠? 네, 어렵네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스펙을 갖고 있으세요? 저는 얼굴? 아니 저는 제 성격이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엄청 긍정적이어가지고 약간 과에서나 홍보대사 단체 내에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비타민 걸이라고 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네. 그게 스펙인 것 같아요. 네, 어울려요. 그렇죠? 네, 수경 씨는요? 저는 힘이 아주 셉니다. 아. 네, 헬스장에서 인바디 검사를 해봤는데 전국 근육량 상위 1%가 나왔고요. 스쿼트를 할 때 50kg를 들고 스쿼트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발씨름하면 제가 진짜 지겠는데. 진짜 하시겠는데요? 제가 가전 매장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TV랑 청소 이런 거 혼자 다 옮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숨겨도 될 스펙인 것 같다는 오늘 생각이 들어요. 한국직업방송 홈쇼핑에 스포츠 MD를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 1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 어떤 것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아, 석박사 석박사 하기. 사실 석박사 얘기만 들어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대학원 졸업까지 한 이 고학력자들이 진짜로 이렇게 취업이 힘든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갔었던 이제 산업 분야가 이제 금융 쪽인데 금융 쪽이 이제 요즘 사실 불황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특히 이제 증권 쪽은 신입 채용이 사실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사실 갈 만한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든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번 상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까지 6년 동안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 상반기만큼 채용 공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채용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학력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든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기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갈수록 높아지지 않는 추세예요. 과거에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는 유학생들 유학을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별적인 스펙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보다 업무 성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일단 기업에서 잘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기업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도 또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유학생들에 대한 기업에서의 선호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제가 석사학위를 제 모발이 시간 머리랑 바꾼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네. 괜히 딴 나라를 생각해요. 지금 또 진짜. 박사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부에 끝이 없다지만 굳이 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진심으로 어떤 학문을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취업이랑 대학원 진학 중에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수경 씨는요? 공대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전공 분야를 많이 알 경우에 더 유리할 것 같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굳이 석박사 학위를 따는 게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싶어요. 괜히 딴 거 같아요. 후회되니 갑자기 후회감 들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구직자들처럼 스펙이 굉장히 높은 경우는 좀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대표님? 그 제가 이제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 역량 가행 수준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5번째로 높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서 동종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역량보다 오히려 넘치게 준비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평균이 9.8인데 우리나라는 13.1%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계시는 그 직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좀 평균보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더 가행 스펙을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이제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전 경험을 가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연구하는 레버러토리부터는 그냥 이분은 그냥 연구 자체로 연구로 남는 거지 절대로 이쪽으로 안 넘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스펙을 더 안 쌓아도 되고 사실은 석박사가 필요 없는 거죠. 연구하실 분만 석박사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취업이 안 되면 석사 해야지 근데 맞아요. 나중에 예전에 석박사 하면 사실은 직급을 박사면 과장급 이상으로 준 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지원자들과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렇게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수경 씨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정현 씨는요? 저도 되게 너무 사실 아직도 막막하긴 하지만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잘 준비해서 잘 취업에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취업 현장에서 이런 그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과 같이 이제
거의 뭐 올리면서 같이 희로애락을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게 많이 이런 어려움들, 취준생들이 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이제 네. 몸으로서 느끼거든요. 취준생들이 자소서 쓰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합격 발표 났을 때 얼마나 그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것들. 저도 이제 합격했다고 문자나 카톡 오면 제일처럼 기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분들 지금 이제 하반기 특히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체계적으로 우리 방송 꼭 챙겨 보시면서 준비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랭킹쇼 자 위클리 공식 질문입니다. 취준생에게 스펙이란? 필요하기다. 필요함. 네, 수경 씨는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절대 놓을 수는 없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취준생의 스펙이란 불륜이다. 왜요? 불륜? 내가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하면 스펙 쌓기인데 남들이 하면 야, 너 왜 굳이 그거 하냐? 왜 굳이 그거 하냐? 그래서 이 불륜과 사랑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여기 굉장히 멋진 말이 또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또 순서를 그렇게 좀 바꾸면 돼요. 순서를 좀 바꾸. 네, 대표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준생에게 스펙이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우, 야, 네. 좋네요. 좋은 말씀 드리네요. 즐기세요. 네. 예, 그냥 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네. 예. 뜨거운 열정보다도 이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한 말인데요. 토익 점수 몇 점보다는 이 오랜 기간 쌓아온 내면의 가치와 진가를 알아주는 때가 꼭 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과 또 자신감이 최고의 스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아주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드렸는데 혹시 방송을 못 보셨다면 유튜브와 네이버 캐스트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자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